네, 오늘 경찰 투픽 세 번째입니다. 김현지가 사고칠라. 이재명 등등등등한다. 자, 김현지라는 인물이 참 오랜만에, 뭐 오랜만이 아니죠. 그때 계속 나왔다가 좀 잠잠했는데, 김현지가 뭐 누구인지는 이제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김현지가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그때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다. 뭐 그런 것으로 알려졌고, 나중에 성남시장 뭐 인수위도 들어갔고, 그리고 쭉 그 이재명과 같이 일을 하다가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보좌관이 됐죠. 사고 보좌관. 보좌관이 돼서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이 그 내용일 겁니다. 그때 이재명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소환장을 받으니까 이 문자를 보냈죠. 이재명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검찰 소환장이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보는 이재명의 핸드폰 사진이 다 찍혔죠. 그래서 그때부터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김현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총무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용산의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은 그냥 저희들이 알기로는 살림살이다. 총무니까 대통령실에 살림을 산다. 이렇게 다들 알려져 있죠. 물론 살림 사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으니까는 총무비서관이 하는 역할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대통령의 사람쓰기라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쓰기라는 이 책을 쓰면서 총무비서관의 역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권의 심부름꾼입니다. 구전일 다 하는 정권의 심부름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최도술 뭐 이런 그 총무비서관들 구속되고 한 사건들도 있었죠. 워낙 엄밀한 일을, 정권 권력과 관련된 엄밀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고리 3인방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총무비서관이었죠. 자, 그런데 그 김현지를 이제 총무비서관에 앉혔는데, 김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했죠. 무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언론에서도 쓴 것이 있죠. 만사 현통.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야지 해결이 된다. 특히 인사까지 전부 다 주물렀다. 원래 총무수석, 지금 수석이 아니고 비서관인데, 지금 총무비서관은 그 인사위원회,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열리죠.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할 때 거기에 간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간사가 아니고 본인이 다 주무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만사현통.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 드러났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강선우가 자진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퇴하라고, 이것은 이재명의 뜻이다, 사퇴해 라고 통보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였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박이 없었죠.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통보를 한 게 아니고 김현지가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전일 같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전을 다 하고, 또 어제 이 용산에서 무슨 뭐 특활비 4억 얼마를 3개월 동안 4억 얼마를 쓰고 업무 추진비 9억 원 정도 해서 다 13억 얼마 썼다. 3개월 동안. 그것을 뭐 최초로 발표하는 거다. 최초로 공개하는 거다. 뭐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순엉터리였죠. 금액만 하고 구체적인 건, 항목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것이 그 국민 눈속입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총무비서관에서 바로 그 특활비를 관리를 하죠. 업무 추진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정숙 옷하고 구두 막 특활비를 샀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됐죠. 하나는 유송하, 이부숙실 비서관, 항상 수행을 하는 유송하가 돈을 막 감봉권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옷값을 지불을 했다. 그럼 또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이 양이네스. 그것은 이 김종숙 단골 디자이너의 딸. 근데 양이네스가 바로 총무비서관 소속입니다. 그 총무비서관 소속이어서 그때 특활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심지어 태국에 있는 문다이 씨에게 뭐 돈을 보낸 거 또는 김종숙이 퇴임하고 나서 3천만 원을 현금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줘서 문다이에게 송금을 했다. 그거 특활비 아니냐. 이제 거기에 총무비서관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실이 지금 김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전부 다 궁금하죠. 그런데 이 국정감사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국정감사가 실시가 되면은 국정감사 이제 정인으로 채택들을 막 하죠. 그런데 김현지나 이 피감기관의 사람들은 기관 정인 이래서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장하고 또 주요 부서 용산 대통령실 같으면은 국회 운영위에서 이 국정감사를 하는데 강원식 비서실장 외에 수석들 그리고 특히 필요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죠. 김현지. 왜냐하면은 총무비서관이 일단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마커에서 굳은 일하고 막 비밀스러운 일하고 특활비 관리하고 이런 거 놔두고라도 공식적인 업무가 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사는 겁니다. 대통령의 살림을 사는 거면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서 경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김현지를 국정감사장에 내보낼 수 없다. 꼭꼭 숨겨둡니다. 꼭꼭 숨겨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 김현지는 안 돼. 국감에 부르지 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가 무슨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 존엄하냐. 그리고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의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정인으로 나왔다. 기관 정인으로. 근데 왜 김현지만 못 부르게 하느냐. 이 14대라면은 제가 13대 국회부터 국회 출입을 했으니까는 그때 이제 87 체제 이후에 그때는 그때부터 계속 30년 동안 계속 다 불러왔는데 국정감사 할 때마다 국정감사가 부활이 되고 났어요. 그때마다 총무비서관을 다 불러서 다 했는데 왜 굳이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실세라고 평가받는 김현지가 국회에 오면은 뭔가 말을 할까봐 숨기고 있는 것이 많아서 출석을 안 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협조를 해주는 게 그간 관례였는데 그걸 왜 협조도 안 하고 자꾸 부르려고 하느냐. 그 비서실 책임자는 비서실장 아니냐. 강원식 비서실장이 다 답변할 수 있는데 왜 이 총무비서관까지 부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옥신각신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통 안 되는 것이 가서 대답할 것은 대답하고 대답 안 할 건 대답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무슨 총무비서관이 정말 그 이야기대로 비서실장도 나가는데 왜 일개 비서관이 거기 못 나가느냐. 그것을 제가 이것을 따져보고 이렇게 한번 여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는 지금 제가 이 주제로 제시를 한 것처럼 김현지가 국회에 나가서 일문일답을 하면은 무엇을 엉뚱한 대답을 해서 대형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김현지를 꽁꽁 숨겨놓고 있다. 김현지에 대해서는 이 불가사의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진도 뭐 한두 번 공개됐을 뿐이고, 그 전에 그 용산 가기 전에 용산 가니까 그 비서관이니까 이 사진은 한두 번 공개가 됐죠. 그런데 나이나 학력이나 구체적인 커리어나 이런 것이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1급인데, 1급 공무원인데, 아예 그냥
비밀에 짜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사진 보니까 이 민방위복 입고 무슨 뭐 긴급히 회의하고 도시락으로 밥 먹는 장면인데 이재명 바로 앞에 딱 총무비서관이 앉아 있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는 사진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일급 비서관인데 수석들 다 제치고 비서실장 제치고. 그런데 그러면은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 시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왔다고 전쟁입니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는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사를 다 주물렀는데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속속 지금 다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 변호사비 대신 자리 준 거면 매간매직입니다. 이거 탄핵거리죠. 그런 역할을 김현지가 다 했다는 거죠.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현지가 자기들에서는 막후 실세지만은 이제 국회 같은 데 나와서 공격력이 강한 야당 대표들이 막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실토를 해버리지 않을까, 말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나오면은 워낙 이 김현지가 알고 있고 개입한 게 많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그 김현지를 내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 상황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당시에 그때 배수연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듯한 그런 그 녹취록 같은 것도 그때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지금 한 100일 다 지났지만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돈과 인사와 관련된 그 의혹들을 다 알고 있고, 이재명이 그 집권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그것도 다 총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꽁꽁 숨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아무 책함도 주지 않고 밝혀내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죠.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총무비서관을 시키면서 밖으로 노출을 하지 않는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감사에도 내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라면은 그만큼 이재명 정권의 비밀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계속 이재명은 불안해 보인다, 그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